OBS TV 마냥 이쁜 우리 맘의 감동 사연을 엮은 양혁재 박사의 에세이 엄마 이젠 울지 마 제5화 내 마음을 흔든 한 권의 시집. 어느 날 병원 근처에 있는 한 서점에 들렀다가 우연히 제 마음을 흔드는 시집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김용택 시인이 엮은 엄마의 꽃이라는 시집이었는데 밤새 이 시들을 읽으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책에 실린 시들은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한 전국 성인문의 교육 시화전에서 수상한 어머님들의 시작품들 가운데 100편을 엄선해 엮은 것이었는데 마냥 이쁜 우리 맘의 어머님들의 삶과 매우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금은 상상조차 하지 못할 일이지만 그 시절의 우리 어머님들의 삶은 늘 그랬습니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입에 풀칠하기에 급급했던 터라 한글을 제대로 배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더구나 부모님들이 여자들이 배워서 못해 살림만 잘하면 되지라는 조선시대의 가부장적 사고에 갇혀 있다 보니 배움의 기회를 놓쳐버린 분들도 의외로 많았습니다. 한글을 읽고 쓰는 일이 아무렇지 않은 사람들은 글을 읽고 쓸 줄 모르는 어르신들의 답답한 속을 짐작조차 하지 못할 겁니다. 실제로 제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만났던 어머님들 중에서도 글을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제가 강원도에 있는 한 오지 마을에 의료봉사를 가서 만났던 한 어머님의 경우도 역시 그랬습니다. 방송을 마친 뒤 무릎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서울에 있는 병원에 와야 하는데 한글을 전혀 모르는 데다가 함께 올 가족마저 없어 누군가가 도움을 주지 않으면 혼자서 버스를 타기도 힘들었던 겁니다. 결국 진료 전날 제가 사람을 보내 어머님을 모셔와야 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글을 모른다는 건 그만큼 세상살이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 어머님의 삶은 평생 서러움의 연속이었을 겁니다. 심지어 은행일을 보거나 택배가 와도 글을 모르니 핀잔 받는 일도 부지기수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시집 엄마의 꽃이 속에는 그런 어머님들의 아픔이 구구절절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슬픔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재기발랄한 소녀 같은 어머님들의 마음도 곳곳에 아릿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이 시집을 엮은 김용택 시인은 어머님들이 쓴 시를 읽으며 이 땅의 시인들은 모두 죽었다라고까지 표현할 정도로 몇 번이나 목이 잠기고 고개가 숙여진다고 말했는데 저 역시 그랬습니다. 어머님들의 꾸밈 없고 거짓 없는 날 것 그대로의 진솔한 모습에 저도 모르게 눈물을 지을 때도 웃음이 터질 때도 많았었습니다. 그 중에 시 한 편을 소개합니다. 생명이 있는 한 배우고 싶다. 김성순. 기억하고픈 고마움과 감사를 연필로 열심히 쓰고 어릴 적 배우지 못한 부끄러움을 지우개로 지워간다. 기억 잘하는 연필이 있고 삐죽삐죽이도 미끈하게 지우는 힘있는 지우개가 있기에 생명이 있는 한 배우고 싶다. 아마 이 시를 쓴 김성순 어머님은 평생 배우지 못한 부끄러움을 지우개로 지우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감사와 희망, 그리고 겸손이었습니다. 어머님들은 힘든 고통을 겪고 있으면서도 자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서러움과 아픔 속에서도 즐거움을 찾는 자신을 보라는 듯 늘 웃고 계셨습니다.
이 시집을 시간이 날 때마다 외우기까지 할 정도로 즐겨보며 저는 오지마을에 사시는 어머니들을 위한 의료봉사를 죽는 날까지 멈추지 않겠다고 스스로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말하자면 이 한 권의 시집이 제게 큰 동력을 불어넣어줬던 겁니다. 한 번은 마을회관에서 한글을 배우고 있는 어머님들을 찾아가서 의료봉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배움을 포기하지 않는 그분들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언젠가 또다시 같은 상황에 계신 어머님들을 만나면 이 시집을 보여드리며 늦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 시집 속의 이 어머님들처럼 또 다른 세상에 나설 수 있다는 희망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6화 생애 첫 생일 파티. 어느 날 제작진과 함께 우리는 충남 보령의 한 마을을 찾았습니다. 어머님은 의사 아들과 배우 딸이 온다는 소식에 한잠도 주무시지 못할 만큼 설렜다고 했습니다. 그날 어머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가슴 아픈 사연을 들었습니다. 내일이 생신인데 홀로 살아가다 보니 지금껏 생일 파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순간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제작진과 급하게 회의를 한 뒤 마을 이장님께 도움을 요청해 어머님의 생일 파티를 열어드리기로 했습니다. 그 길로 차를 몰고 가까운 읍내로 나가서 생일 케이크를 사고 플래카드를 주문한 뒤 배우딸 희진 씨와 마을 주민들과 함께 급히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마을회관 건물 벽에 플래카드를 걸고 케이크에 촛불을 밝히고서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그리곤 희진 씨와 저는 마음속에 준비해 두었던 축하 메시지를 읊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우신 우리 어머님, 당신의 생신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의사아들 양혁재와 배우딸 우희진이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행복하세요. 어머님은 생일 축하 메시지를 듣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어머님은 생애 처음 열린 생일 파티 앞에서 천진난만하게 웃으셨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우리는 다 함께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며 어머님의 생일을 축하했습니다. 케이크를 자르시는 어머님의 손이 붉고 검은 것은 다 세월 탓이리라. 그러나 지나간 세월이라고 해서 꼭 잃어버린 시간인 것만은 아니라고 저는 믿고 싶었습니다. 어머님이 잃어버린 고운 청춘을 다시 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제겐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순간 이 작은 생일 파티 하나가 충남 보령의 한 마을을 하나의 공동체로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프로그램이 세상에 던지는 메시지는 실로 컸습니다. 그날 마을 이장님과 약속했습니다. 몸이 불편한 어머님을 위해 함께 성심껏 돕겠다고요. 프로그램을 촬영하면서 만났던 어르신들은 다 어질고 세상에 둘도 없이 훌륭한 우리 부모님들이었습니다. 고된 삶 속에서도 그분들은 세상을 원망한 적이 없었습니다. 내면에는 늘 소녀 같은 마음을 갖고 계셨지만 일평생 오직 자식들을 위해 본인들의 삶을 희생하며 살아온 존경받아 마땅한 우리들의 어머님이었습니다.